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화 교양 신속 배달 삼청반점. 실제로 삼청동에 존재하지 않는 반점입니다. 오늘 할 게 뭐? 오늘은 서울에 눈이 와요. 눈이 오는데 눈이 오면 생각나는 영화가 많죠. 그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그 지금 개봉했잖아요. 극장에서 다시 개봉했어요. 또 몇 군데 사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 우리는 러브레터 세대인 거죠. 눈하면 러브레터. 아버지 세대는 눈하면 러브스토리. 그렇죠.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눈이 왔는데 이 눈이 오는 걸로 시작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 영화인 바로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시작하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녹음 기사잖아요. 네. 녹음하러 나가려고 문을 싹 열면 이제 눈이 내렸죠. 마당에 눈이 내려 있고 그 눈을 이제 이렇게 밟는 그 소리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영화 시작하는데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이 봄날은 간다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상우. 네. 유지태가 상우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무슨 소리를 채집하는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 담당 PD를 만나는데 그 PD가 은수 이영애죠. 그래서 기차역에서 만났나? 처음에 기차역에 데리러 가나 그랬죠. 대합실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애틋한 감정이 싹 터서 어느 날 은수가 이제 꼬시는 거죠. 집 근처 집에 데려다 줬는데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렇게. 땡! 여기서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닙니다. 아 진짜? 이따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사랑에 빠지는데 이제 상우는 더 어떤 내밀한 관계를 더 원하는 거고 이를테면 결혼을 원하는 거고 은수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죠. 그래서 밀당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 줄거리 요약 못해. 우리 남 실장이 장점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다 잘하는데 줄거리 요약을 못해요. 이 봄날은 간다는 녹음 엔지니어인 상우, 유지태죠. 상우가 춘천에 있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의 PD 겸 아나운서 진행자인 누구죠? 은수 이영애인데요. 유지태 이영애로 부를게요. 이 이영애를 둘이 이제 만나게 돼요. 첫 만남에서 약간 늦습니다. 늦고 잠들어 있는 이제 이영애가 이렇게 깨어서 시큰둥하게 그런데 좀 늦으셨네요라고 시니컬하게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시면 금자씨 이렇게 떠올리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둘이 처음 만나고 같이 일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처음엔 별로 그냥 대면대면한데 어느 눈 내리는 절에서 눈 내리는 밤에 풍경 소리에 깨어서 은수가 나가는데 이영애가 나가는데 이미 유지태가 녹음을 채집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장면에서 일하는 남자는 아름답다.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인지 어떤 호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지태가 차로 이영애를 집 앞에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면서 하는 이 멘트.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작업의 정석이 된 멘트죠. 이 라면. 이 라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지만 99.9%의 사람들이 아까 우리 남실장처럼 라면 먹고 갈래?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영애라는 캐릭터를 생각해보니까 이 캐릭터는 그렇게 얘기할 캐릭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영화를 돌려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사랑이 이루어지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은 잠만 잡니다. 그런가? 다음날 아침에도 키스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 더 친해지면 해요. 이렇게 약간 밀당을 합니다. 우리 영애 누나가 이 밀당의 고수예요, 사실. 이게 만만치 않죠. 들었다 놨다를 아주 그냥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이미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관점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이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 유명한 운전 씬이라든가 이게 막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지태가 집안의 압박을 못 이겨서 혹은 본인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걔는 되게 순수한 청년이죠. 그래서 사랑하잖아. 연애했지. 그럼 뭐야? 결혼해야지. 이렇게 결혼을 얘기합니다. 그 순간 우리 이영애는 움츠러들죠. 한번 이혼한 경력도 있지만 좀 두려운 거죠. 무섭고. 이 사람이 사랑해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 미안함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연민을. 그러던 차에 이제 작업을 거는 음악 평론가 나오죠. 선글라스 끼고 나온 그 사람과 이제 좀 약간 바람을 피죠. 결국 그렇게 해서 둘은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헤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계절이 지나서 한 계절이 지나서 한 텀이 지나서 상우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는데 아니죠. 상우 일하는 사람은 그 전이고 어쨌든 항림으로 추정되는 카페에서 벚꽃이 활짝 핀 배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은수가 그 화분을 건네주죠. 할머니 갖다 드리라면서. 왜냐하면 상우 할머니가 이제 치매였거든요. 이런 거 키우기 좋다면서 건네주는데 상우는 그걸 일단 받아요.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미 받아서 둘이 이제 거리를 걸어갑니다. 이 걸어가는 씬이 정말 이게 정말 애간장 녹아요. 왜냐하면 상우는
유지태는 이영애의 보폭에 맞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걸음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이영애가 뛰어오다가 도저히 보폭을 못 맞추니까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딱 잡아 세우고 이제 이 유지태가 또 화분 돌려주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같이 있자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유지태가. 그런데 여기서 더 진짜 이영애 제가 다시 보면서 이영애 이제 난 여자구나 여자의 이 캐릭터가 그런 게 거기서 그냥 헤어지지 않아요. 다시 부릅니다. 유지태를 부르고 뛰어와서 한 번 더 악수를 청해요.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먼저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유지태는 그 자리에 무슨 못이 박힌 듯 한참 멍하게 서 있어요. 뒤를 돌아봐서 눈에 한번 마주치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영화는 끝나고 유지태가 이제 해맑은 미소로 그 소리를 채집한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다음 시간 순서로 그 다음 장면인지 아니면 걔가 꿈꾸는 그냥 어떤 장면인지는 그렇죠. 좀 불명확한 자 이런 영화가 봄날은 간다입니다. 영어 제목은 One Fine Spring Day인 거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라는 뜻인데 어느 화창한 봄날에 얘네들은 사랑도 했지만 이별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이별이 다 봄날에 했던 그래서 봄날은 간다라는 이 영화 제목, 노래 제목이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의 줄거리는 뭐 이런 거고요. 아니면 남 실장님 나중에 편집하시다가 이렇게 이거 다 지우고 한 4줄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네. 저희는 라디오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자면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질문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이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는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남장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은수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이 직장 내에서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저는 사내연애?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직장을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공과 사는 분리돼야 되는데 왜요? 항상 이게 오는 남자 거절하지 않고 말이야. 먼저 이렇게 대시도 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여자네요. 대시도 굉장히, 하고. 그죠. 적극적인 여자죠. 그러니까 저는 그 왜 사랑에 빠졌을까? 이거는 이제 은수는 그날 밤에 뭔가 썸씽이 있고 아침에는 딱 헤어지는 약간 그런 걸 의식했을 수도 원나잇 있어. 스탠드 같이? 약간 그렇게. 어느 정도 친밀감도 있고 하니까 가볍게. 이 남자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상호는 이제 굉장히 강적을 만난 거죠. 상호는 사실은 굉장히 뚝심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지. 내가 사랑을 느끼면 이 감정대로 거기 가고 싶어하고 이런 사랑의 경험도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은수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왜 사랑에 빠졌냐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다들 이영애라는 얼굴을 이영애니까. 보니까 사랑에 어떻게 안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외모에 반했을 수도 있죠. 외모에 반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나이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영애가 연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여러 의미상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줄거리에서 춘천이라고 그랬는데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고동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이 강릉과 서울이랑 거리도 상당히 멀고 약간 낯선 느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영애로서는 약간 반가운 외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렇죠.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첫 발을 내디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소화기 사용법 알아요. 이렇게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약간 전형적인 남자의 작업 멘트잖아요. 그렇죠. 야 너 이거 아냐? 오빠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여자가 먼저 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 그 갤로퍼를 타고 와서 데려다 주는 씬에서 절대 라면 먹고 갈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먹고 갈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먹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라면만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영애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야. 라면이라는 것은 미끼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에서 내려주고 나서 이영애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라면 먹을래요예요. 라면 먹을래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이제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소파에 좀 있다가 라면 물이 끓고 이때 끓이는 라면은 신라면? 그쵸, 신라면입니다. 대한민국 다 신라면이야. 너무해. 난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방라면. 신라면을 끓였는데 그 신라면을 끓이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고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라면을 베어 먹죠. 배시시 웃으면서. 여기 어떻게 남자가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라면 먹을래요와 자고 갈래요가 합쳐져서 한국 사람들은 라면 먹고 갈래요 이렇게 된 거죠. 중간에 자고는 빼고 그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희대의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화적 키워드를 만들어낸 아마 1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회를 연구하면서 남녀 간의 어떤 그 작업 멘트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핵심 활용 점정 이건 과연 뭘까 할 때 라면 먹고 갈래가 나온 그 배경을 연구할 때 이 영화 나오지 않겠냐. 나라마다 이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는 뭐 넷플릭스 보러 갈래, 어느 나라에서 우리 집 고양이 만지러 갈래 뭐 이런 나라마다 말이 달라요. 여하튼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그냥 그들의 외모와 어떤 상황을 보고 그냥 이렇게 느끼게 되죠. 저는 그러니까 은수가 먼저 꼬신 거죠. 네. 그쵸, 그건 확실히 꼬신 거죠. 네, 꼬신 거죠. 꼬신 건데 꼬심에 넘어간 유지태는 그럼 왜 넘어갔냐? 왜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죠. 남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이다. 아, 남신장님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당연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본심을 얘기하셨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죠. 음악도 되게 달달하고 날씨도 좋고 새롭게 배우면서 이렇게 운전도 배우고 이렇게 잘 지내가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이제 변곡점이 뭐냐면 유지태가 이영애한테 청혼을 하죠. 결혼하자. 그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김치를 잘 담근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서 김치를 잘 담근다.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래.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영애, 이 은수는 확실히 눈에 띄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가부장제,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모럴 이런 걸 담고 있다. 결국 왜냐하면 이제 은수는 돌싱이잖아요. 네. 지방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자기 공간이 있는 거죠. 자기 밥벌 자기 하고. 그쵸. 혼자 살고 상호는 대가족인데 이제 뭐 할머니가 일단 치매를 앓고 있고 할아버지를 기려서 맨날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도 상처를 하시고 그러니까 고모가 살림을 살고. 그렇죠. 가장은 아니지만 가장의 역할 비슷한 걸 하면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 체계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은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어떤 가족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강요받는 상황이지만 우리 저기 이영애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영애가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는 설정이 이미 결혼을 한번 해서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고 제가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을 했거나 재수를 했더라고요. 이 엄청난 실패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경우인데 특히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혼은 인생에서 100% 자기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이혼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금연도 있죠. 네. 100% 자기 의지로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많은 관계가 끼어 있고 많은 자기 사회적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잖아요. 네. 금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되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만큼 뭔가 절박했거나 되게 심지가 굳거나 자기 세계관이 뚜렷하거나 뭐 그렇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남시장 얘기처럼 우리 은수는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 삶이 너무 만족한 거죠. 그렇죠. 행복하고. 근데 굳이 왜 결혼을 하냐?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딱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지. 근데 약간 처음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근데 어쩌면 그래서 이영애가 은수가 상호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안 해도 되는 남자야. 나이 차가 나니까. 그렇죠. 그냥 연애 상대로만 본 거지. 연애 상대로는 적합하지. 그런데 이 연애 상대자가 복병이 갑자기 결혼하자 그런 거지. 근데 이영애도 인간은 인간인지라 상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죄책감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관점이랄까?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의 이름이고 관계의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으로서 사랑을 선호하잖아요. 내를 사랑하는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이 다하면 대상을 바꿔서 또 그 감정을 반복하려 하죠. 근데 여자들의 사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니 관계로서의 사랑, 뭐 그것이 결혼이든 뭐든 관계로서의 사랑으로 안착시키길 원한다. 뭐 이렇게도 크게 분석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우는 오히려 여성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오히려 자 내가 널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우린 연애 생활이 너무 좋아. 너무 지금 행복하잖아. 그러면 결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은수는 되게 현실주의자예요. 야 지금 행복한데 왜 원래 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 건데 지금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볼 때는 제가 이런 컨텐츠는 항상 그런 건데 옛날에 볼 때는 이 형이 너무 나쁘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데리고 놀다 버린 거잖아. 중간에 바람도 그리고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애 흔들어 놓고 그렇지.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년 정도인가요? 꽤 지나서 다시 보니 이게 꼭 그렇지만 않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은수가 자기 차를 마련하잖아요. 마티즈. 네. 마티즈. 초록색. 그러니까 그 상호의 직업용 그런 오지도 가고 해야 되니까 사령부도 갤러퍼와는 대비되면서 도시 여성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립된 여성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큰 상처를 안 받으려면 큰 연애는 무리인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상호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상 그 채집하는 소리 그 편이 끝나면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기간까지만 생각을 해두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너무 진심이었던 거지. 너무 진심이고 너무 들이대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고 또 핑계 삼아 또 이 직장 내에서 말이야 연애를 하고 말이야. 응?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상호에 이제 아예 이제 나쁜 년은 아니었던 거지. 이제 그 상호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굉장히 남자 바람둥이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휘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던지고 막 헤어지자 그러고 나서 키스하고 막 상호가 못 잊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찾아가잖아 강릉에. 그때는 이제 이러지 말자 그래놓고 자기가 녹음실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호가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잡고 데리고 가더니 뒷골목에서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데려다 주고 그날 밤에 같이 자 강릉에서. 그리고 나서 저는 그게 놀랐어요. 아 얘네가 다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뭐라 그래, 우리 한 달만 떨어져 있자.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감정을 그때 몰랐던 거야. 그냥 외로움에 사무쳐가지고 나를 지금 누가 오늘 밤은 혼자 보내기 싫다 이 생각만 가지고 이제 상우한테 가가지고 했다가 또 현타가 온 거지. 다시 내 삶으로 고독한 내 삶에 빠져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고 나니까 현타가 왔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우리는 여전히 이 선을 그어놨으니까 넘어오지 마. 이것과 그건 다른 거야.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 중에 은수는 계속 그런 어떤 비슷한 인스턴트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 왜요? 아니 뭐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혼도 하고 상호같이 좋은 남자를 봐도 이제 선택은 못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못 다가가고 계속 이런 실수를 반복하겠죠. 어떤 진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으면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 찾아오잖아요. 네네. 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계절이 완전히 다시 바뀌어 다시 봄인 거죠. 그들이 처음 사랑했을 때가 봄이었으니까 겨울쯤 헤어졌고 여름 끝에 가을 그때쯤 헤어지고 이제 그러면 사귄 것도 되게 짧아 사실. 그쵸. 진짜 일하는 동안만 사귄 셈이에요 결국.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시 봄이 되었을 때 벚꽃이 피었을 때 찾아오잖아요. 네. 그거 왜 찾아왔을까요 그러면? 얘가 얘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서? 그쵸. 외로워서 또 온 거지. 그러면 음악하는 음악평론가랑 헤어진 오늘 거야? 또 그 헤어진 거지. 또 갈아탄 거지. 그럼 새로운 출연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별로 여자였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상호를 계속 대체제로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얘가 나한테 결혼까지 하자고 그랬을 테니까 언제든지 내가 다시 돌아가면 걔는 날 받아줄 것이다. 그렇지. 네. 나쁘네.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은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직장의 어떤 커리어도 이어나가면서 거기 안에서 또 계속 연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운송 수단까지 마련을 하잖아요. 경차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형태의 우리가 이제 꿈꿨던 어떤 가족의 행복, 사랑 이런 가치관이랑은 떨어진 대신에 그런 고독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회에서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그런 징후를 보여줬던 캐릭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앞서 구축된 캐릭터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 영화를 예전에 볼 때는 진짜 저 이영혁 은수 너무 나쁘다. 그게 제일 컸는데 네. 중간에 왜 보면 할머니가 치매 걸린 상우의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렇죠. 너무 사랑하고 서로 사랑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기차 운전수여서 맨날 그 수색역 예전 수색역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상우가 사과를 깎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람은 왜 폈대? 그래서 그 둘째 할머니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바람은 왜 폈대 그랬더니 고모가 신신혜씨인데 고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 말이 이미 깔려 있었구나. 약간 이게 이분법이 좀 그런데 어른의 사랑과 소년의 사랑?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게 그 라면 먹을래 묵고 갈래 그거와 더불어 두 번째가 유지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넌 나 사랑한 적이라도 있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되게 여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난 늘 변함없이 널 사랑하고 있다. 내가 변하더라도 너는 변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너는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어쩌면 이영애는 내가 다시 돌아가면 걔는 날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상우는 한번 사랑한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 상우도 변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첫사랑 같은 거예요.
그 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 첫사랑은 뭐 달콤한 패배니까 다 실패하겠지만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인 거죠. 저는 상우가 그래서 아 얘가 어쩌면 수총각의 모쏠이다가 첫 번째 연애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언제 제가 느꼈냐면 아까 실장님 얘기한 그 차를 사잖아요, 이영애가. 그래서 이제 그 음악 평론가 그 사람과 이제 2대2죠. 자기 후배 부부와 같이 콘도에 누가 봐도 중산층 중년의 삶이잖아요. 네. 근데 그 차를 나티즘에 확 그냥 넘어뜨리든지 유리창을 다 깨부시든지 하지 그냥 겨우 긁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이런 애구나.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얘는 그냥 이렇게 소심하고 세심하고 자금까지 신경 쓰는 그러니까 음향 녹음이라는 그 되게 예민한 직업에 어울리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영애로서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더 센 사람, 자기보다 센 사람을 원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네요. 워낙에 순둥이여가지고 네. 뭔가 답답했을 것 같아. 어떤 모험 도전 정신 약간 이런 걸 불러 일으키지는 않죠. 그래서 음악 평론가랑 드라이브 할 때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음악 평론가 웃잖아요. 그러더니 이영애가 딱 잡더니 더 밟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여자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은수는 금자씨였던 것이야. 나는 그 장면에서 금자씨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상우의 성장기죠, 어떻게 보면. 봄나는 간다는 어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린 그 할머니와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에 이제 안 온다고 강변을 하잖아요, 할머니한테. 계속 기다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본인이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깨어나는 어떤 성장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이영애가 화분을 들고 왔을 때도 그걸 그냥 주는 거죠, 말없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사랑에 빠진 자기와 약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치매 걸리면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영애에 대한 그 사랑이 끝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그 화분을 들고 왔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상우는 쟤를 안 받아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화분을 가져왔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치매 그런 병 걸린 할머니들한테 좋대 라고 얘기하면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아, 할머니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하면 관계 회복에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그렇죠. 이런 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죠. 그래서 아,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예감은 했는데, 그래도 그 뒤에 걸어갈 때 아, 다시 돌아보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촬영 감독이 정말 대단하신 게 거기서 페이드아웃을 잡아가지고 포커스 아웃이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초점을 명확하게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다시는 이어지지 않겠구나. 그걸 예감은 하는데 그래도 조마조마하지. 상황 곧장이라 돌아서 갈 것 같으니까. 안 돼. 조져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처음 보는 많은 분들은 그때 한 목소리 외치지 않았을까? 돌아가라는 사람과 가면 안 돼. 이게 충돌했을 거라고요. 어느 쪽이었어요? 아,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나쁜 여자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며칠 전에 다시 볼 때는 돌아가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걔네들은 사실 서로를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면을 공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깊숙한 곳을. 다 몰라요. 내면까지 어떻게 알려줘? 말해줄 수 있지. 아니야,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사랑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일치될 수 없다. 헤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상우도 상우 방식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이제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교훈을 쌓았으니, 인생의 경험을 쌓았으니, 뭐 할머니의 죽음도 그렇고, 이제 상우도 1인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 독립해서. 독립해서. 왜 다 1인 가족을 만들어? 아니, 그래야 이제 집으로 불러들이기 쉽잖아. 그런 거죠. 네. 남 실장이 역시 나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구나. 네. 그래서 빨리 이런 어떤 자유연애에 뛰어들어라. 대세로 데뷔해라 빨리. 빨리 휩쓸려 들어가야지 또 이제 은수가 되는 거지, 상우. 그러면서 이제 은수를 더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냥 이 시차도 시차지만 어떤 사랑의 방식들이 많이 변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왜 우리에게 어떤 노스텔지아 향수를 자아내느냐,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 촬영 자체가 굉장히 자연광에 완전히 다 로케로 진행했잖아요. 네네. 어떤 뭐 실내 세트가 아니라 그 전문 배우도 아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의 그 풍광들이 요즘 영화에서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상우의 직업이 그 소리를 채집하며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직업이잖아요. 거기 그 녹음기 있잖아요. 밀테이프 같은 게 나와요. 네, 그게 뭐 스위스제인데 그거 지금 엄청 비싸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영화 만들 때 동시 녹음할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기기고 엄청나게 좋은 명기예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LP나 이런 걸로 그 음반을 내는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녹음 방식을 아예 그렇게 그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상우가 들고 있었던 장비가 LP 원판을 녹음할 때 쓰던 그 장비예요. 그래서 그 프레스기 넣기 전에 그걸로 이제 녹음을 해서 거기에서 음원을 추출해서 프레스로 찍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게 직업적인 면도 있고 어떤 촬영 기법에서 그런 자연광을 그대로 활용한 그런 장면들이 대단히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로케이션도 사실은 강릉이라는 당시에서는 지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한다는 게 흔치 않았어요. 근데 이 허진호 감독이 그 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 찍을 때는 군산에서로 찍었잖아요. 이제 그런 감독의 성향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뭐 브라스 밴드가 나오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이제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음악을 뭐 CD로 듣는다, 뭐 여러 가지들. 스마트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그렇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영화를 정말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스텔지아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좋아한다고 보십니까?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캐릭터가 강렬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어떤 지고지순한 순둥이 같은 유지태, 그러니까 성장소설적인 느낌도 있고 성장물의 어떤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영애라는 어떤 그런 은수라는 차가운 도시여서 이건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여성상이 나오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이런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지만 로맨스 영화들은 대부분 여자들 관객들이 두껍잖아요. 여성 관객들이 봤을 때 유지태와 같은 남자를 애인으로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지고주순, 실제로 나랑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관념상으로 봤을 때 지고주순하고 가정되게 헌신적이고 할머니랑도 잘 지내고 다정다감하고. 아니 근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 집을 물려주면 요즘은.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아날로그 정서라고 얘기하는 그 90년대 정서라는 것이 아까 남시장 얘기처럼 세대가 이제 전환되는 바로 그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남자들은 찾기 드물잖아요. 근데 다들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형이랑은 다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내는 이성형이거든요. 실제로 나한테 맞는 남자는 좀 다른데, 그 유지태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 그 유지태 얼굴도 보면 되게 약간 소년의 얼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매력이나 그 캐릭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 순정, 그다음 첫사랑 이런 키워드들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영화지만 절대 낡은 영화가 아니라 자주 이제 소환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영화 자체가 보면서도 뭐 그렇게 진짜 옛날 느낌은 안 들고 되게 세련됐죠. 네, 세련된 느낌으로 다가오고, 특히나 이제 초저녁에 그런 가로등불빛이나 약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잘 찍었더라고요. 잘 찍었어요. 김영구 감독이 찍었나 그런데 그 전에 허진호 감독이 8월의 크리스마스로 정말 엄청난 영화를 찍었잖아요. 근데 그건 유영길 감독님이 그 영화를 찍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영구 감독님 찍으셨는데, 김영구 감독 우리나라 뭐 대표한 촬영 감독이신데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과잉되지 않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 느낌 좀 나잖아요. 맞아요. 제작을 일본과 중국 같이 했더라고요. 아시아, 우리나라는 세 나라가 했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소리를 채집한다는 주인공은 드문 설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라면 먹고 갈래라는 이 어떤 희대의 말을 유행시킨 그런 작품이어서 사람들이 자주 꺼내서 보는 게 아닌가. 특히 그 마지막 장면은 벚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그 항림다방으로 추정되는 그 장면은 참, 실제로 항림다방에는 벚꽃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아마 합성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찍었다면. 근데 그 몽환적인 느낌, 그리고 아지랑이 피듯이 현기증 나는 느낌, 사랑이 시작할 때처럼 사랑이 끝나는 것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첫사랑의 느낌, 두고 온 사랑의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외국에도 러브스토리도 그렇고 러브레터도 그렇고 시네마 천국도 그렇고, 뭔가 몇몇 영화들은 대부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영화의 세계에 매료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좀. 저는 이 영화 다시 보니까 그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 소설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더라고요. 구조적이나 설정이나 캐릭터나 뭐 이야기 전개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다음에는 우리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한번 다뤄보면 이 봄날은 간다를 조금 더 다른 측면과 좀 더 두텁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됩니다. 저도 안 봐가지고 사강 책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와즈 사강은 한국에서 남성 독자들이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작가는 아닌데 프랑스에서는 그녀의 문체와 소설의 소재와 캐릭터들과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프랑스와 모리아기 했던 얘기죠. 그 프랑스 문단의 작은 괴물이다. 실제 삶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았고 특히나 그 김영하 소설 있잖아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 그 말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강이잖아요. 네. 작품 내적으로나 작품 바깥 외적으로나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 이 프랑스와 사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한마디 있으신가요? 없어요. 봄날은 간다. 그 봄날은 간다가 제가 얼마 전에 LP를 샀거든요. 2장짜리 LP. 네네. 김윤아의 목소리 참 좋더라고요. 김윤아 안 좋아하신다고. 그 얘기하세요. 김윤아 대신 김윤아 누구 좋아하신다고? 나는 김윤아 목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 뭐 다 자우림 노래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자우림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 김윤아라는 이름으로 나온 음반들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트로트는 아닌데 약간 감정의 과잉 같은 게 그런 게 싫어 나. 좀 담겨 있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별로. 70년대 80년대생들의 뽕짝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뭐 여자 가수면 정수라. 정수라? 대한민국 정수라? 왜요? 아니 옛날 가수 좋아해. 이은하. 이은하는 내가 인정하는데 정수라는 이선희도 그렇고 정수라 이렇게 이 음색을 딱 들으면 이건 대체 불가 음색이다. 뭐 이런 거. 취향이 되게 러브 스토리와 이은하와 정수라네. 대체할 수 없는 보이스 이런. 김윤아도 대체가 안 되잖아요. 뭐로 대체? 나는 또 대체 가능하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유도 그렇고 저는. 아이유. 그러니까 요즘 뭐 건드리지 맙시다 아이유는. 네 알겠어요. 취향의 문제죠. 취향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진짜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아닌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룬도 오니까 망한 것 같은데. 네, 뭘 망해? 룬도 오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끝. 네.